엄마, 캐지 마. 내 삶은 내가 해. 엄마 라이브 켜지 마. 그거 켜는 순간 우리 집 진짜 끝장이야. 끝장날 건 너희 체면이 아니라 내 삶을 잡아먹는 너희 욕심이야. 새벽 시장 냄새가 아직도 옷깃에 매달려 있었고 주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손등을 얇게 긁고 지나가며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렷하게 알려줬어요. 식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라이브 시작 버튼이 떠 있었는데 그 버튼이 마치 문고리처럼 보였고 한 번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7세에 처음 배우는 라이브는 창피보다 두려움이 더 컸지만 통장 잔액이 바닥을 긁는 소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로 제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시장 단골 후배가 제 앞치마를 툭 잡아당기며 말했죠. 언니, 얼굴이 아니라 손맛이 팔리는 거예요. 한 번만 켜봐요. 그 말에 속아서 켠 첫 방송에서 멸치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렸을 뿐인데 채팅창이 폭죽처럼 터지고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때 느낀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말을 기다린다는 감각이었고 그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라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휴대폰을 빼앗듯 잡아들고 카메라 각도부터 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명은 이렇게 해야 예쁘게 나와. 얼굴 가리개도 쓰고. 가릴 건 얼굴이 아니라 너희 욕심이야. 아들은 늦게 들어오더니 자꾸만 제 옆에 붙어서 알림 소리만 들리면 눈이 번쩍했어요. 엄마, 주문 폭발이네. 내가 관리해 줄게. 비번 알려줘. 내가 왜 내 손에 내 삶을 쥐어줘야 해? 아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살짝 갈라진 목소리 끝에 조급함이 묻어 있는 걸 놓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힘들게 살아온 사연도 한 번만 풀어.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 그 말이 순간 제 속을 울렁이게 만들었고 제가 살아온 시간이 위로가 아니라 상품처럼 포장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채팅창에는 할머니 멋져요, 응원해요 같은 말이 올라오는데 가족 단톡방에는 엄마 오늘 얼마 벌었어? 내일 가격 올리자, 계좌는 내 걸로 바꾸자. 이런 말이 먼저 쌓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벌기 시작한 그날부터 이 집안에서 저는 엄마가 아니라 수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손끝이 차가워져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방송 따뜻했습니다. 포장 박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발신자 이름은 동네 택배 대리점 사장 70세 최도윤이었고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먼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 말 안 들으면 내일부터 방송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막아봐. 대신 내가 왜 그렇게 급한지 나도 끝까지 보겠다. 택배 박스가 거실에 산처럼 쌓였고 테이프를 끊는 소리가 자꾸만 제 심장을 긁는 것처럼 들렸어요. 최도윤 사장이 약속대로 와서 박스를 접어주고 완충제를 깔아주며 선생님, 손목 물이 오실까봐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딱딱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오래 버틴 사람의 목소리에는 괜한 과장이 없다는 걸 저도 아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 순간부터 최도윤 사장을 불편해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가족일이니까 좀 빠지세요. 저는 배송 때문에 온 겁니다. 선생님이 부탁하셨고요.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찌그러졌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이 애는 지금 누가 내 편인지가 아니라 누가 내 돈을 만지는지가 중요하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딸은 더 능숙했습니다. 엄마, 방송은 내가 진행할게. 엄마는 옆에서 웃기만 해. 내 방송인데 왜 내가 진행해? 딸은 웃으며 이미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 얼굴에 필터를 씌우려 했습니다. 엄마, 주름은 가려야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해라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요. 그 순간 마치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필터를 끄고 조용히 말했어요. 불편한 건 주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야. 그날 저녁 아들은 제 통장 앱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엄마, 계좌 이체 한도 늘려야 돼. 내가 해줄게. 폰 줘. 폰은 안 줘. 내가 왜 내 폰을 가져가? 아들이 짜증을 냈고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믿어. 우리가 해주면 편하잖아. 편한 건 너희겠지. 그때 최도윤 사장이 조용히 박스를 들어 올리다 말고 제게만 들리게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업자 계좌는 따로 파세요. 가족이라도 돈길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저는 그 정확함이 무서우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과 아들이 잠든 사이 혼자 은행 앱을 켰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고 출금 알림을 켜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식의 첫 떨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의 방에서 진동이 울렸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화면빛이 이상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며 제 마음은 조용히 다음 폭풍을 예감했어요. 엄마, 공동운영 계약서야. 그냥 찍어. 안 찍으면 우리가 다 손해봐. 손해보는 건 너희 욕심이지. 내 이름을 가져갈 순 없어. 딸이 들고 온 종이는 겉보기엔 예쁜 문서였고 상단에는 가족 공동운영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포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조항을 읽을수록 종이 냄새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정 소유권, 상표권, 매출 관리, 심지어 영상 원본까지 딸이 관리한다는 문장이 아주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딸은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방송만 하면 돼. 우리가 다 해주면 더 커져. 크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야. 딸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해. 우린 엄마 도와주려는 거야. 도움이면 왜 내 걸 가져가려고 해? 그때 최도윤 사장이 포장 자재를 들고 들어오다 분위기를 읽고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필요하신 물건만 두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딸은 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 일에 끼지 마세요. 최도윤 사장은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일을 돕는 겁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아들도 덩달아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랑 뭐야? 사람들 소문나면 방송 망해. 그 말은 협박이었고 저는 협박을 알아듣는 나이였어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죄책감이 올라왔지만 그 죄책감이 다시 제 삶을 묻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접어 식탁 위에 놓고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갈랐고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우리 다 굶어. 굶어야 정신 차리면 굶어. 아들은 그제야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당장 이자 낼 돈이 없어. 이자? 그 한 단어가 제 속을 얼려버렸어요. 아들의 눈이 흔들렸고 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휴대폰 화면 빛이 자꾸만 제 심장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폭탄은
방송이 아니라 아들의 손안에 있다는 걸요. 엄마, 나 전세금 날렸어. 근데 엄마가 벌면 갚을 수 있잖아. 너는 지금 엄마를 엄마로 보니 아니면 ATM으로 보니? 새벽 공기가 서늘했고 냄비에서 끓던 국이 타는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퍼졌습니다. 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주저앉아 입을 열었어요. 코인, 레버리지, 단톡방, 이번엔 무조건이라는 말들. 딸은 얼굴이 하얘졌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빠, 너 미쳤어? 나도 살려고 한 거야. 그 살려고라는 말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의 삶을 잡아먹으려는 거였거든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 방송 잘 되잖아. 이제 딱 한 번만 도와줘. 한 번? 저는 그 한 번이 평생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도와. 딸이 울먹이며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는 오빠가 아니라 빚쟁이야. 그 말에 딸이 굳었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냉정하다. 냉정한 건 내 돈을 내 빚에 쓰자는 내 계산이야. 그날 최도윤 사장이 조용히 들어와 제게 종이를 한 장 내밀었어요. 선생님, 매출이 늘면 계좌 분리랑 세금 정리는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처음으로 어른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그때 터졌어요. 아들의 휴대폰에 협박 메시지가 뜬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엄마 방송 계정 터뜨린다. 딸이 순간 제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망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너희가 나를 팔아 살아남는 건 안 돼. 그날 밤 저는 방송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녹음을 켜고 아들의 고백을 그대로 남겼어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협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였고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치매라고만 올리면 후원 터져. 요즘은 그게 제일 빨라. 내 병을 팔 바엔 너희랑도 선을 긋겠다. 딸은 결국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옛 사진을 꺼내고 우리 엄마가 치매 초기라 힘들어요라는 문장을 작성창에 띄워놓고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목이 잠겼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전략이야. 사람들이 도와주면 우리도 살고 엄마도 살지. 살아?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구걸이야. 아들은 옆에서 딸을 두둔했습니다. 엄마, 지금 고상한 척할 때 아니야. 나 오늘 이자 못 내면 진짜 큰일이야. 큰일 나라고 해. 그 말이 튀어나오고 저도 놀랐지만 그만큼 끝이 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빼앗아 글을 지웠고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리 편이 아니야? 내 편은 나야. 그날 새벽 저는 라이브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떨림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벌기 시작하니 가족이 제 삶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제 이름과 제 얼굴을 내 동의 없이 팔게 두지 않겠습니다. 채팅창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할머니 응원해요. 그건 선 넘었지. 자식이 왜 저래.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달려와 방송을 끄려 손을 뻗었고 문이 열리며 최도윤 사장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선생님 방송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들의 손이 멈췄고 딸이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무서워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죄책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오늘 라이브로 스스로 끊어낸 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쓰레기 된 거잖아. 댓글 봐. 다 나 욕해. 쓰레기 만든 건 내 행동이야. 내 방송이 아니야. 방송 이후 집 안 공기는 더 날카로워졌고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댓글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원래 거울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제 사정을 보며 자기 마음을 정리했지 아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고 딸은 방에 숨어 울기만 했어요. 그때 최도윤 사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작업 공간을 따로 쓰세요. 집이 아니라 선생님 가게처럼요. 저는 그 말에 작은 원룸 창고를 얻었습니다. 작업대 하나, 박스더미 하나, 그리고 제 이름으로 걸린 간판 하나. 그 간판을 보며 제 마음이 처음으로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반전은 또 왔습니다. 아들이 그 창고로 찾아와 문을 발로 차듯 열었어요. 엄마, 돈 좀 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말이 순간 진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경찰에 가. 아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최도윤 사장이 바로 앞을 막았습니다. 선생님께 손 떼면 저는 바로 신고합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후회가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흔들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계정 신고할 거래.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답했습니다. 해보라고 해. 그리고 더 큰 반전을 위해 저는 그날 최도윤 사장과 함께 내 이름 상표 등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신고해도 누가 흔들어도 제 이름은 법적으로도 제 것이 되게요. 가족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했죠. 그래도 침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송국 섭외가 들어왔고 제작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갈등 넣으면 조회수 나와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제 삶을 사연이 아니라 선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녹화장에서 파우더 냄새가 났고 조명 열기가 뺨을 달궜지만 카메라 앞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MC가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돈 안 주면 죄책감 없으세요? 죄책감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끝입니다. 부모가 돕는 건 사랑일 수 있지만 부모의 노후를 빼앗는 건 폭력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는 제게 잘했다가 아니라 나도 선을 긋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주문은 더 늘었고 응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오빠가 그 빚쟁이들한테 엄마 창고 주소 알려줬어. 심장이 내려앉았고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최도윤 사장이 조용히 경찰서 번호를 눌러주며 말했죠. 선생님, 오늘은 참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 말이 제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협박 메시지, 고백 녹음, 계정 탈취 시도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보냈습니다. 오빠 편 들지 마. 너도 너 인생 책임져. 엄마, 나도 무서웠어. 오빠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까봐. 무서우면 남의 인생부터 잡아먹지 마. 새해 첫날 상표 등록이 완료됐고 사업 계좌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기쁘기보단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돈은 목표가 아니라 제가 다시는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방패였으니까요. 아들은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겁먹은 얼굴을 했고 딸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 내 계정, 내 이름, 내 창고에 다시는 손대지 마. 아들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도윤 사장이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왔고 박스 테이프 냄새 대신 따끈한 떡의 김이 창고 안을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선을 지키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렘보다 신뢰가 먼저였고 그 신뢰가 이 나이에 더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켜 짧게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삶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채팅창에 할머니 최고 나도 내 인생 지킬게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늙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시니어 롱폼도 더 강한 반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